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난이도 5를 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즉 IH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IH가 하시기가 힘들죠. 안 되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오픽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오픽을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반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이트에서 안 되는 것 같고요.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오픽이라고 치고 한번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치킨을 주네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 들어가 보면 그 모바일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 말고 일단 PC 버전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화면 보시면 이렇게 오픽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여기 아니다. 시험 소개 오픽이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들어가서 이 시험에 대한 소개가 좌측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샘플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영어니까 영어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인터뷰 진행자 에바가 보이고 그 에바가 나한테 질문하는 거 두 가지를 두 가지가 아니라 두 번 듣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모의로 이제 어떤 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평가 윤리 규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윤리 규정이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step 1이라고 해서 background survey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저는 논다고 할게요. 저의 꿈은 노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이니까 마음은 항상 학생이죠. 수강 후 5년 이상 지나서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넘어가고 지금은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아요. 저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12가지를 선택을 해야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정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아무거나 막 이렇게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그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 정도의 문장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저는 이렇게 쭈쭈쭈 해서 12개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12개 항목 선택됐을 거고요. 넘어가서 근데 참 여기서 한 개 이상씩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보시면 이게 자기 스스로 본인의 레벨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나의 레벨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1단계, 2단계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받고 싶은 점수대에 따라서 이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자기 평가에서 몇 단계 난이도로 할 건지를 선택을 좀 전략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3, 3으로 했어요. 혹은 5, 5로 했어요. 4, 5로 했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보통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처음에 6단계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고 문제를 반 정도 풀고 나면 한 번 더 기존이랑 같은 레벨로 하시겠어요?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를 물어봐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걸 그냥 대충 3으로 하고 5로 하고 이러고 그냥 훅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IM1이나 IM2 정도의 레벨을 원하시는 분들은 3 정도 레벨로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화면을 지금부터
삶에 대해서 뭐라고 난이도 설명이 되어 있냐면 나는 나 자신, 직장, 친숙한 사람과 장소, 일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간단한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도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 관련된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남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이 무슨 말이냐면 뭐 문제 유형 중에서 요즘에 뭐 영화 관련해서 당신 나라에서 어떠한 이슈나 문제점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요즘 넷플릭스로 영화 많이 보는데요. 영화 보러 잘 안 가요. 이런 동문서답을 해요. 본인 개인 얘기 말고 영화 관련해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없어서 영화 산업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얘기만 주구장창해요.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분들은 문장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요. 예를 들면 세 단어, 네 단어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뭐 집을 모사해 보세요라고 하면 I live in the apartment. 아파트에 삽니다. I spend time with my family.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Sometimes I clean my house and sometimes I cook food. 이렇게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알아들으시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신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단계를 한번 볼게요. 나는 나 자신, 일상, 일, 학교, 취미에 대해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친숙한 주제와 일상에 대해 일련의 간단한 문장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 위에 세 번째 레벨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그렇죠? 일련의 간단한 문장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해볼까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I like many kinds of music. 나는 많은 종류의 음악을 좋아해요 라고 해놓고 for example, 예를 들어 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시도 들어주고 뭐 가수도 알려주고 뭐 어떠한 흐름이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보통 하신다는 거죠. 끊기지 않게. 근데 아까 위에 3레벨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like dance music because it makes me happy. So I often listen to dance music. 끝.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그 4레벨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약간의 그 어떤 문장의 흐름이나 스토리나 이런 게 좀 앞뒤 문맥이 맞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위한 질문도 제대로 한다는 거죠. 앞에 3레벨이신 분들은 간단한 질문을 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How much is it? 얼마예요? Where is your store? 가게 어디예요? What time do you open? 언제 열어요? 뭐 이 정도만 딱 하세요. 앞뒤에 뭐 다른 정보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4레벨이신 분들은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What time do you open? I can go there more earlier. 제가 더 거기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Because I have a lot of plans. 뭐 내가 in the afternoon 오후에 많은 좀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 질문을 하는 이유까지도 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이죠. 자, 그리고 제망의 5레벨 보시면요. 나는 친숙한 주제와 가정, 일, 학교, 개인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에 대해 문장을 연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명도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난이도 5를 하시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즉 IH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면 IH가 하시기가 힘들죠. 안 되죠. 왜냐하면 나와 관련된 일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잘 말을 해야 되고 개인 및 사회적 관심사까지, 그죠? 예를 들면 패션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요? 뭐 당신 나라에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당황을 하면서 저는 어렸을 때는 다 맨날 그냥 편안한 옷 입고 캐주얼한 옷 입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포멀한 옷 입어요. 라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만 더 틀어서 정확하게 보통 젊은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좀 캐주얼한 패션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포멀한 클래식한 옷을 입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옷을 많이 사는 것 같고요. 뭐 온라인에서 패션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라고 객관화시켜서 사회적 관심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한 끗 차이죠. 사실은 같은 컨텐츠고 같은 내용인데 주어를 나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제3자로 가져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일어난 일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 즉 시제가 정확하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커피숍에 갔던 날을 얘기를 해주세요. 혹은 커피숍을 여태까지 다니면서 기억에 남았던 일을 얘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 시제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은근히 이거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틀리시면 IH 힘들어요. 자,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and, but 이렇게 하는 건 연결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연결이 아니고 네, 결국에는 뭐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맞아요. 관계대명사. 네, 그렇죠. 그걸 써서 말할 수 있느냐예요. 자, 다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자, 3레벨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뭐 식당을 묘사한다고 칠게요. 좋아하는 식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있고 왜 좋아하시고 안에 들어가면 뭐 어떻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나는 뭐 Chinese restaurant 좋아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IM3나 IM 레벨을 하시는 그 3레벨이신 분들은 어떻게 보통 얘기하시면 my favorite restaurant is Chinese restaurant. It is located near my house. And I go there with my family. Because we have 뭐 special day. We usually eat Chinese food.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끊어쳐. And we usually eat 뭐 짜장면. Because my favorite food is 짜장면. And then we sometimes order 뭐 탕수육. Because my son's favorite food is 탕수육. 이런 식으로 계속 세 단어 가지고 돌려치기 하면서 중간에 because and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는 거죠. 이게 과연 이렇게 아까 5레벨에서 얘기를 했던 문장을 연결하여 말하는 수 있습니다. 이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뭐 어떻게 관계대명사를 써라는 거지? 몰라서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해버릇하니까 안 해버릇하니까 안 해버릇해서 입에서 잘 안 나오는 거죠. 몇 번만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거가 이렇게 바꿔서 가야겠죠. My favorite restaurant이었죠. My favorite restaurant which I usually go is a Chinese restaurant located near my house. We go there only for special days because
It's a very expensive place for my family. But sometimes if we go there, we order the food that we like. For example, we sometimes order special food such as 탕수육, that which is my son's favorite food at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뭔가 뒤가 많이 붙잖아요. 그쵸? 사실 이까지는 연문장인 것 같아요. 점을 찍는다면? 점을 찍는다면 아마 한 3문장 달라나? 3문장? 3문장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끊어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끊어치기를 해서 문장을 연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끊고 길게 말할 수 있어를 계속 보여주셔야 되고, 그 포인트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는다면 여기서 5레벨에서 말하는 거는 안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유형 중에서 롤플레이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그 롤플레이를 사실 뭐 이렇게 3레벨이나 이렇게 하셔도 선택을 해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레벨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쓸 수 있는 걸 가지고 돌려막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가격 얼마야? 나 신용카드 회사에서 받은 쿠폰 있는데 그거 써도 되니? 뭐 괜찮은데 여기 3레벨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그런 질문들이 보통 롤플레이로 나오고요. 예를 들면 뭐 커피숍에 가려고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해서 커피숍 가는 계획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냥 너 어느 커피숍 가고 싶니? 너 어떤 커피 좋아하니? 커피숍 가서 뭐 하고 싶니? 나랑 같이 뭐 책 볼래? 음악 들을래?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 3레벨 분들은 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5레벨이신 분들은 조금 더 그 롤플레이에서 난이도 높은 질문이 나와요. 디테일한 그 상황을 던져줘요. 예를 들어 같은 커피숍 질문인데도 너는 이번에 너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는 걸 들었어. 그리고 너가 그게 어떤 메뉴인지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 메뉴, 새로 나온 신메뉴에 대해 가지고 그 커피숍 매니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봐. 딱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거기 카페인 들었어요? 저 카페인 잘 못 마시는데 이거 뭐랑 먹으면 맛있어요? 뭐 이런 건데, 이런 질문들을 영어로 하기에 3레벨 선택하신 분들은 막혀. 100%. 쉽게 풀어서 하실 수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당황해서 막히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넥스트 눌렀더니 방금 시켰던 그 신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혹은 저렇게 해달라, 솔루션을 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한국분들, 특히 아저씨분들은 완전 당황하시죠. 왜냐하면 그냥 마시거든. 그렇잖아요. 사실 남자분들 특히 잘못 나와도 주는 대로 먹으신 분인데 이걸 갖다 따지래. 그렇게 막 좀 예기치 못한 상황, 디테일한 상황을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임기응변이 잘 되는지 보거든요. 그래서 롤플레이가 3레벨이신 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잘 1분 이상 잘 얘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6번째 보시면 사실 그렇게 5레벨과 6레벨은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5레벨까지만 하셔도 AL까지는 충분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6레벨까지는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어쨌든 5레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친숙한 주제와 가정, 일, 학교, 개인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얘기 말고 객관화시켜서도 잘 말할 수가 있다.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에 대해 문장을 연결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에 가능하면
뭐 현재 완료나 이런 것까지도 시제가 다양하고 정확하게 나오시고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최대한 길게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롤플레이에 있어서는 아무리 디테일하고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임기응변으로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셔야 IH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한 끗 차이고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그리고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시제는 잘 쓰실 거니까 관계대명사를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힘내시고요. 연습 몇 번만 입으로 직접 해보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